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몇 번째 찍고 있는지, 아니 이어폰을 꽂고 영상을 찍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계속 찍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걸 또 뒤늦게 알아가지고 세 번째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지금의 고민과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어폰이 없어서 이어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서 조금 울릴 수도 있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면 꽤 오래 붙어져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늘 어려운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에 겁먹지 않고 제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에 원래는 책을 추천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비슷한 고민이 붙어져 있길래 또 가져와 봤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제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흔들려요 라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두 고민이 타인의 시선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추천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타인의 시선, 바깥에 때문에 내가 힘들다면 그 바깥을 고민해볼 수 있는 책을 추천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타인의 시선이라는 게 바깥이고 나 자신, 내 안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자꾸 바깥에만 신경을 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깥이 아니라 내 안과 그리고 나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바로 자기결정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작가님이 페터 비에리라는 작가님인데요. 굉장히 얇아요. 아시다시피 얇은 책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경제교보문고선정 대학생 권장도서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생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대학생분들에게 추천을 하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사실은 대학생 때 이렇게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생각에 대해서 나와 대화를 하는 순간들이나 그러한 기회들이 사실은 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나와 스스로 대화해보고 나만의 철학을 조금 가질 수 있다면 사실은 사회에 나와서도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도구를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대학생 때 그런 고민을 한다면 사실 대학생이 아니라 그 20대 초반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 근데 혼자 읽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같이 읽어보고 대화하면 참 좋을 책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독서 모임은 이 책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이 철학책이에요. 자기결정이라는 그 제목만 봐도 철학책인 게 보이죠. 여기 보면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삶이다 라고 처음에 이렇게 딱 적혀져 있거든요. 뒤에 보면 타고난 것들은 결정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스스로 써나가는 삶을 위해 페터 비에리와 떠나는 감동의 여행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사실은 뒤에 적혀져 있는 그 글이 이 책을 조금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격에서 존엄성을 이야기했던 페터 비에리가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철학으로 자기 결정을 제시한다. 상황에 휩쓸리거나 타인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삶의 변곡점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를 결정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책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결정을 하는 삶이 자기 스스로 타인이나 아니면 다른 환경들에 의해서 뭔가 좌지우지 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결정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낯설어요. 근데 이 자기 결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자기 결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풀어놓은 책입니다. 몇 문장 소개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딱 시작을 할 때 그런데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 이리저리 튀는 고무공의 신세라면 내가 그것들을 스스로 정한다는 말이 결국 말뿐인 허물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내가 결정을 했지만 결정을 하고서도 계속해서 고무공신세처럼 이리저리 튕겨다닌다면 그게 과연 내가 결정한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요. 사실은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 타인의 시선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 타인의 시선을 자꾸 신경 쓰게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 행위들을 해갔지만 결국에는 계속 그 고무공처럼 다른 사람들의 신경이나 그 환경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자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아상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우리의 자아상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행위와 사고와 감정과 소망에 있어서 되고 싶어하는 모습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을 자기결정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꿔 말하면 자기 결정이 한계에 부딪히거나 실패하는 것은 자아상과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말 자체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예전에 봤던 글 중에 자신의 현실과 자기가 꿈꾸고 있던 것, 이상향이라 보면 이상향과 그 현실과의 간극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심한 내적 갈등을 겪는데요. 저는 저의 이상향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심해서 내적인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었었거든요. 회사 마지막 무렵에 그런 거랑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자아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결정적인 삶을 사는 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건데, 이 자아상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 결정이 한계에 부딪히거나 실패하는 것과 자아상과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라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아상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인식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인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즉 자기 인식을 해야지 자아상이 생기고 그게 바로 자기 결정을 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일단 인식된 경험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식되지 못한 것을 의식화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은 우리가 언어적 발현을 통해 우리의 감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 결정의 적용 범위를 내면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역시나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그 경험들이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경험을 했던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에 따라서 그 결론들의 총합으로 나의 과거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되게 어떤 사건을 겪었는데 그 사건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 사건은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들었어. 아니면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됐어. 라고 자기가 어떤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 결론을 내리면서 인생을 꾸려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이야기가 좀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의 경험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사건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그런 사건들을 어땠는지 한번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 그것을 의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책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좀 한 몇 번 정도 읽으면 재밌을 책? 그리고 타인의 시선은 나의 자기 기만을 발견하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신의 자아상을 점검하고 자기 인식의 새로운 전환점을 선사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이 어떤 흐름으로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왜 타인의 시선 혹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살아가느냐, 먼저 잡아야 할 게 자아상이고, 그 자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인식은 나를 스스로 인식할 때 그게 자기 결정적인 삶을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타인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인다고 하는 게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 패턴을 생각해보면 내가 계속해서 바깥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자기 인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인식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는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타인의 시선들만 신경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인식하자. 나 스스로를 인식하는데 그 방법 중에서 나의 경험들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굉장히 질문들이 많고 스스로 던져볼 만한 그런 생각들과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서 스스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왜 타인의 시선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자꾸 바깥에 신경이 쓰인다는 것은 바깥에 나의 시선이 많이 가고 바깥에 생각이 많다라는 건데, 이 책을 통해서 바깥이 아니라 안을 한번 들여다보고 자기와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책은 좀 같이 읽고 대화를 나눠보면 더 좋을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번 주에 두 고민,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고민에 자기 결정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지금의 고민과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